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만 대출로 버티고 있고 나머지 모든 분야는 무너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그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사건까지 터졌어요.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종료를 시켰지만 2차 계엄이 온다, 더 큰 것이 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예 퇴출당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로잡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1시간 단위로 환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동안 급등하죠. 비상계엄이 해지가 되고 환율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41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태가 터진다면은 1500원, 1600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2시간 만에 빠르게 종료가 됐으니까 환율이 얼마 안 튀어오른 거지, 시간이 지체됐다면은 환율이 1,500원을 그냥 넘겼을 겁니다. 그럼 이제 외국에서 이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상대방하고 무역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어떤 교류 이런 것이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외국 신문을 좀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험은 윤의 뻔뻔스러운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블룸버그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아시아 계엄령 국가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BBC는 의회 난동을 겪은 미국보다 더 큰 평판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게 평가한 거죠. 외국 신문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 좋을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스웨덴 총리가 한국에 방한하기로 한 일정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국하고 스페인 수교한 지 75주년 된다고 합니다. 서로 만나서 행사도 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데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협력 회의가 예정이 됐는데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원자력 수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이 회의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하고 만나서 서로 주고받을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왕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관계만 그럴까요?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 교류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나 어떤 업무들 중단했다고 합니다. 일본, 영국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여행을 가지 마라 그런 정도는 아닌데 주의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여기서도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한국이 위험하다 자국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사진이 해외로 다 퍼졌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믿고 돈을 내고 물건을 사갈까요? 아니면은 야, 돈 줬는데 물건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고객들에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다고 해요. 기업에서 엄청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른 사건이 터진다? 기업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 주문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를 믿고 거래를 할까요?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혹시 인터넷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인터넷 민족에 전화 한 통 하시면은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시고 최대 48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수기가 필요하시다면 최대 30만 원, 핸드폰 유심 기변이 필요하시면 최대 30만 원, 필요한 상품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 요금제로 요금제를 설계해서 통신비 절감까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누적 가입자 수 20만 이상, 통신 경력 10년 이상 된 전문 상담사 분들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곧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죽은 정부와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터지고 탄핵을 했잖아요. 트럼프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너희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당연하죠. 트럼프는 철저한 사업가 마인드라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트럼프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상대조차 안 할 겁니다. 4년 동안 트럼프가 세계 경제를 운전을 하고 갈 텐데 우리나라는 아예 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트럼프 버스 곧 출발합니다. 나중에 손 흔들어도 세워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데 누가 받으려고 할까요? 받아주기 싫은 겁니다. 나락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일어나야 되는 어떤 교류들, 비즈니스들 다 취소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 상황은 어떠냐? 지금 연말에 행사 같은 것들, 콘서트, 이벤트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됐다고 해요. 특히 지자체에서 여는 행사들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행사 하나로 지역 경제가 먹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한철 장사하는데 그게 지금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경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헌 발표가 되고 한국에 출장을 자제해라 이런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냈을까요? 다른 데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0.1%로 나왔는데 4분기 지금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더 안 좋아질 듯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40조 채권 안정 펀드 지금 이거를 가동했습니다. 40조를 투입해서 채권 시장을 안정을 시키는 거죠. 레고랜드 사태 때 그때 50조 쏟아 부었거든요. 이번에는 40조 정도 투입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 채권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조를 투입을 하는 거죠. 이상이 없었다면은 투입을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기업들의 단기 차입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공기업, 금융 여기는 제외한 상위 50개 기업들 단기 차입금이 2024년 3분기에 83.1조 이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이 1년 미만의 차입금입니다.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돌려막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이 40조 투입하겠다 이 말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돌려막고 있는데 계엄령까지 터졌어요.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돈을 쏟아붓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사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외국의 수출 과거와 같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빠르게 이 사태의 원인인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주고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 다 멈추고 있어요. 개인들, 기업들,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무역, 수출, 수입 이런 것들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우리나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들의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